구독, 좋아요. 중국 항공편 문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김희정 의원이 항공편 이용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따졌어요. 영상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그 항공표 김민석 후보가 냈던 중국편 비행 기록 보니까 김민석이가 국내에 있었을 때도 다 중국 간 것처럼 조작한 그런 내역들이 좀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제출한 이 비행기 기록표는 무슨 편을 탔는지에 대한 게 와서 제가 공식적으로 항공사 그리고 공항 관계자 그리고 제가 별도로 뒤져서 그 공항편이 몇 시에 출발했고 몇 시에 도착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보님이 직접 제출한 자료 중에서는 두 번은 2007년 5월 29일과 2007년 7월 13일에는 존재하지 않는 편명을 적어서 내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본인이 작성한 거 맞죠? 저것은 실무자들이 작성했고 예. 제출되었는데 만약에 기록상 오기의 오류가 있다면은 기록상 오기라고 하기에는 힘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 내면 명확해질 걸 본인이 제출했는데 당일날 기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항공편을 적어서 냈어요. 그래서 같은 항공편이 보면은 다른 날짜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날은 없어요. 그런데다가 마지막 저 항공편은 중국 안에서 중국으로 상하이에서 구이형으로 가는 중국 안에 국내선 비행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 저 비행기를 탔다라고 되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저 시간에 엄연히 지금 김민석 후보는 한국에 존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날은 그 양산을 비롯해서 안산, 수원 등의 12.8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저 기사에 따르면 후보님이 비행기를 탄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시간에 개표 상황실에 머물렀던 걸로 기사와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월수금은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화목은 수업을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월수금의 이 기간에 비행기를 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금요일 출발하는 비행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내부 비행기였습니다. 예, 요즘 손오공이 아주 유행이 됐어요. 갑자기 김민석 나온 후에는 손오공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런 쪽으로 축지법을 그냥 간단하게 쓰는 정도 수준으로 돼버렸어요. 우리 강 변호사님, 저 이야기 그간에 나온 이야기 플러스 새로운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출입국 기록을 공식적으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데 굳이 김민석 후보자가 엑셀 파일을 본인의 그 SNS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항공편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써놓은 겁니다. 그걸 김희정 의원실에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니까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자료 전체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김민석 후보자가 저 자료 누가 만든 거냐 물어보니까 실무자가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실무자는 뭘 보고서 저 자료를 만든 걸까요? 그 실무자한테 준 자료를 그냥 국회에 제출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아마 뭐 여권이라든지 티켓을 산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무자들은 저 항공편 뭐 이름이라든지 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실무자들한테 그렇게 갑질을 합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 그대로 내면 되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칭화대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뭐 최고위원 회의를 월수금 하면서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아침 7시 회의하고 그러고서는 비행기 타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도 맞지 않다라고 김희정 의원이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이 오늘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관련해서 좀 다른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곽규택 의원의 모친 빌라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 항공편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상세하게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너무 많아요, 의혹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은 좀 이런 거 한 개, 두 개 정도만 있어도 1시간 정말 부족한 상황인데 그죠. 이게 너무 의혹이 많다 보니까 재산 문제 하나로만 해도 이미 날아갔어야 되고 항공편이나 논문 이런 것만 해도 다 날아갈 지금 일이죠. 아들 의혹은 우리 끊이지도 못했잖아요. 예. 자, 아들 의혹도 이제 그리고 그 지금 부인이 그 했었던 영등포 자기 지역구에 했었던 카페 예. 그거 관련한 의혹이라든지 지금 너무 많은데 예.
자, 그 문제를 한번 통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모친 빌라 우리 김 대변인. 네. 그 곽규택 의원이 제기한 문제 중에 이 김민석 후보자 모친 빌라 의혹도 제기가 됐잖아요. 건설업체 이산지에 전세 계약이 있었고 2개월 후에 배우자가 전세 계약을 했고 1년 후에 장모가 전세 계약을 했는데 한번 설명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계약금 그러면 최초의 계약자 전세 계약자한테 계약금 반환했는지 계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이때도 내가 이거 계약 관계자가 아니니까 제출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빠져나갔어요. 자, 이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세비 문제 지금 여러 문제들이 그간에 주진우 의원을 포함해서 제기가 됐는데 추구금이 얼마, 조의금이 얼마, 출판기념이 얼마 이런 걸 쭉 제기가 됐는데 이게 좀 연관돼 있는 사항이라 어떻게 해명을 하세요? 우선적으로 돈 문제 관련해서 본인이 네. 청문회 때 모든 걸 해명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명을 된다고 한다면 뭐냐면 본인의 주장이 맞다고 제3자가 들었을 때 국민이 들었을 때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의혹 제기를 했는데 본인이 해명을 하는데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아무 없이 계속 피해가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 이거는 뭐 부모다 아니면 뭐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속된 말로 퉁을 치는 건데 아주 비상식적인 겁니다. 모친 소유의 어떤 그 빌라는 사실상 공시지가 따지면 2억 원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인 매매가보다도 더 크게 2억 5천 처음에 2억으로 이제 전세 계약을 하는데 한 달 만에 아내 되는 분이 이제 2억 5천으로 하고 1년이 좀 넘은 상태에서 2억 8천으로 또 장모님이 들어오거든요. 장모님 찬스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에 대해선 아무도 지금 객관적인 거에 대해서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김민석 후보자의 모든 어떤 답변의 내용을 보면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그러니까 저 같으면 내가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럼 제가 적극적으로 와이프한테도 아니면 어머니한테도 장모님한테 얘기해서 나 너무 억울하다 좀 주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행동을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민주당과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가 하는 방식을 보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지금 김희정 의원이 굉장히 잘하는데 김희정 의원이 그 전부터 잘했으면 주진우 의원처럼 공격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본인들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검증을 할 사람을 공격하는 건 뭐냐? 검증을 당하기 싫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공격을 하는 건데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심판을 하는 사람 그 판사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법을 바꾸잖아요.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거. 결국 이 정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처하는 태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검증하는 사람 아닌 심판이 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입틀막을 해놓고 두 번째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게임의 규칙, 법을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본인의 죄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말은 모두의 대통령 그리고 국민 주권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철저하게 이재명 주권 정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 그 이미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 빌라 의혹. 빌라. 저는 이거 예. 보면서 아니 김민석 후보자 모친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이 씨한테는 2억 원을 빌려줬는데 김민석 후보자의 아내가 그때 지방에 살다가 이제 김민석 후보자 만나려고 서울 올라오면서 서울에 집이 필요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얘기하는 거는 원래 이 씨가 건설업자인데 본인의 어머니 이 집을 가지고 쉐어하우스 같은 거를 하려다가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고민을 할 때 마침 본인이 아직 결혼하기 전에 이제 만나고 있었던 현 아내가 서울에 이제 집이 필요하니까 올라오려고 해서 요 집을 이제 쓰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김민석 후보자의 어머니가 그럼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인데 예. 한 달 만에
전세금을 25%를 올리는 거예요. 또 더 올렸네요. 그냥 이 씨한테는 2억 원을 빌려줬던 집을 한 달 만에 며느리 될 사람한테는 2억 5천에 빌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돈 되는 사람한테는 돈을 더 올려받아요. 네. 2억 8천을 받는 거예요. 네. 이거 너무 이렇게 야박한 거 아닌가요?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며느리 집안을 봉으로 본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이 해명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게 왜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싸게 빌려주고 며느리 될 사람, 사돈 되시는 분한테는 점점 더 올려받는 건지 이것도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돈의 구조로 보면 이제 김민석 후보의 모친이 제3자인 뭐 김민석 후보자는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자 이모 씨한테는 2억 원을 주고 그런데 며느리 될 사람 어쩌면 자신을 남은 기간 동안에 옆에서 아프면 아픈 대로 이렇게 계속 챙겨줄 수도 있는 며느리가 될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을 더 올려받고 한 달 만에. 예. 그리고 사돈지간이 되는 김민석의 장모한테는 거기에다 또 3천만 원을 더 붙이고 계속 돈을 붙이는 이상한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김경희 대변인 네. 저게 이제 서로 사돈지간에 좀 관계가 안 좋아서 그냥 좀 기분이 나빠서 돈을 많이 올려치기 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장모라는 분께서 저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기 장임 되시는 분이 뭐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 다닐 때 잠시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썼다 얘기를 하는 건데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잠깐 들릴 수 있는 곳으로 2억 8천을 준 거잖아요. 사실상 전세를 넣어서 한 건데 사실 저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저기 그 노모가 90대 노모 그분이 돈을 가졌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수혜자일까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모 씨의 돈이 이모 씨한테 갔는가가 핵심이거든요. 이모 씨한테 갔을 가능성은 전 되게 없다고 보고 있고 그 이모 씨가 단순히 건설업자가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예전에 저걸 냈습니다. 급하신 이모 씨가 누구인지. 죄송합니다. AI가 있나요? 예. 똑똑하네요. 예. 네. 그 사람이 이제 사단 법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김민석 후보자가 그때 사단 법인에 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런 흐름 속에서 알고 있는 사람한테 집을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뭔가 2억 원을 받았고 그렇다면 그 2억 원을 돌려줬는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돈 거래가 만약에 전세 자금을 돌려줬다고 한다면 그 근거가 있을 텐데 그거를 내놓지 못한다는 거는 본인들이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모님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이상한 거는 네. 그동안에 현금 집에 쌓아두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의혹을 계속 나오는데 어저께 처음 얘기한 게 축의금 받은 거는 장모님한테 드렸습니다. 그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그런데 장모님한테 우리가 뭐 추징금도 내고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쪼들려서 제처가 장모한테 한 200~300만 원 정도씩 계속 받아왔는데 이게 입금으로 받은 것도 있고 현금으로 받은 것도 있는데 전체를 다 합치면은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것도 하나 얘기할 게 이 결혼할 때 재혼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축의금 안 받는다고 공지했었어요. 네, 그때 김민석 후보자가 축의금 안 받겠다고 공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1억 들어온 거를 장모님한테 현금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본인들은 200만 원, 300만 원씩 이제 조금씩 받아서 생활비로 써왔다. 이러면서 그 빵꾸난 돈에 대해서 이런 메꾸려는 변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래서 뭐 장모님이 정말로 엄청난 재력가이신가? 장모님 잘 사시는 분이면은 이 본인들 축의금이잖아요. 네. 좀 의아해요. 그러면서도 또 빙부상이 있었을 때 그때 들어온 비용은 본인이 받아서 그 추징금 내고 이렇게 다 썼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자기들 결혼할 때 축의금은 장모님한테 드리고 장모님의 남편이었는데 빙부상 때는 왜 그 돈을 본인들이 그냥 썼는지 이것도 굉장히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200만 원, 300만 원씩 계속 받아오면서 교회에다 헌금은 2억 원을 했거든요.
그것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급하니까 막 이제 여러 법도 피해야 되겠고 일부 해명도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관계자들에게 피해도 안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막 피할 수 있는 급한 말들을 막 꺼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 장면에서 저는 아주 우습게 들은 장면이 축의금 문제 방금 얘기했었잖아요. 네. 한 1억 정도 축의금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민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식장에 3,000명 내지 4,000명 정도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 3,000명, 4,000명 정도가 왔는데 그럼 1인당 한 25,000원 들고 왔다는 얘기인가요? 25,000원 들고 오면 1억 되는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그걸 맞추려고 맞습니다. 하니까 3,400명이 왔다 그러면 뭐 말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한 3, 40만 원 내고 4, 50만 원 어떤 사람은 한 5만 원, 10만 원 내고 그런데 3, 4천 명이 왔는데 1억이었다. 막 급하게 말을 맞추려니까 그런 장면 같아요. 그런데 앞서 우리 김기경 대변인께서 이야기하다가 메신저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요 영상 보고 한번 좀 잠깐 다뤄보겠어요. 주진우 의원 관련된 영상을 볼 텐데 주진우 의원이 타겟이 좀 됐어요. 그 타겟 중에는 주진우 의원 지난번에 아들 관련된 계좌 문제도 나왔는데 또 다른 문제도 나왔어요.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인사검증위원회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대승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모욕적인 언사를 쓰거나 무리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후보자의 유학 비용을 얘기할 때도 다만 유학 비용의 지금 자금 출처가 전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확인만 요구했을 뿐입니다. 근데 박선원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댓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도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몰라요? 아니,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박선원 의원이 알고 얘기한 거잖아요. 몰랐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하면서 타인의 질병과 관련된 거 얘기하면 본인이 압니까? 저는 고등학교부터 질병 알아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인사검증위원이 다른 검증위원한테 언급을 받아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러면 급성간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습니까? 이거 몰랐어요? 몰랐으면 박선호 의원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죠? 아닙니까? 사람에서 이거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주진우 의원이 청문회나 상임위에서 저렇게 상당히 화가 난 장면 처음 보게 되네요. 우리 강 변호사님 그리고 김 대변인 두 분이 각각이 저 장면 보시고 또 총평을 한번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주진우 의원과 주진우 의원 보좌진 입장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참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요? 주진우 의원이 지금 일단은 총리급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본인은 검증의 대상이 아닌데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주진우 의원과 지준우 의원의 가족, 병역 이런 것들을 검증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뭐 법무부 장관으로 뭐 추천을 하겠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온 걸 보면 이번에 어쨌든 국무총리 청문회 스타는 주인공은 저는 김민석이 아니라 주진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 형태를 보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죠. 특히 질병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과도한데 그만큼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쉴드 칠 게 없으니까 저런 게 아닌가 안타깝다고도 생각합니다. 예, 김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청문을 했을 때 대부분 우긴 적은 있어요. 난 죄 지은 거 없다. 증거를 대라. 이렇게 우긴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사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부끄러운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성내잖아요. 심지어 민주당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들고 싶은 말씀 뭐냐면 오만의 극치입니다. 아니 어차피 뭐로 가나 오늘만 버티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한 사람 국회에서 그냥 무사 통과잖아요.
150석 이상이니까 이런 오만이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검증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까? 이거는 사실 진실과 검증이라는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 어떤 계약을 깨트리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21대와 22대 보여주는 행태를 보십시오. 법사위 관련해서 그렇잖아요. 당연히 자기네들이 1당이면서 의장도 가져갔죠. 근데 2당은 이제까지 나눴어요. 법사위를. 근데 자기네들이 행정부 권한 견제한다면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권력 구조가 개편됐기 때문에 본질적인 이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견제도 받기 싫고 권한에 대해서 절제도 안 하고 자제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총통 시대에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1부의 2부죠. 강전혜 변호사님, 김기호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김민석 인사청문회 그 많은 장면 중에 일부 장면만 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또 인사청문회가 있죠. 또 그 장면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